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공조본은 이틀 뒤로 통보한 윤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내란 공모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 윤 대통령에게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할지에 대한 판단 결과를 오늘 내놓습니다. 탄핵 심판에 참여할 헌재 재판관 3명의 국회 인사청문회도 열리는데 속도를 높이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며 헌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트랙터를 끌고 상경한 농민들이 서울 남태령에서 경찰과 28시간이 넘는 대치 끝에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까지 접근해 집회를 벌였습니다. 전남 장흥에선 회빈일 재생공장에서 불이 나 한때 소방대응 1단계가 발령됐고 불길은 3시간 반 만에 잡혔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계엄 관련 국내 상황을 트럼프 당선인 측에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미국을 찾은 건 처음으로 김 차관은 트럼프 측이 한국 상황을 명료하게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도 영하권으로 많이 춥겠습니다. 찬바람에 체감온도가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서울 광화문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금채린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출근길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강추위에 대비해서 움직임이 불편할 정도로 옷을 여러 겹 입고 나왔고요. 안에 핫팩도 여러 개 붙이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서 있어도 몸이 오들오들 떨리고 있습니다. 오늘 최대한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강원도 철원엔 한파 경보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충북 북부엔 한파 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지금 철원의 기온이 영하 14.4도, 천안 영하 10도, 서울 영하 4.2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더 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한낮엔 5도 안팎까지 올라서요.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또 연말 약속을 앞두고 추위 언제까지 이어질지 궁금하실 텐데요. 성탄절이 들어있는 주 중반엔 기온이 조금 오르면서 큰 추위는 없겠고요. 금요일엔 다시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후반엔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이렇게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강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4도, 대전 6도, 광주 7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에는 대체로 맑아서 화이트 크리스마스 기대하기는 어렵겠고요. 주 후반엔 호남과 충남에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공조수사본부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일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틀 앞둔 윤 대통령 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경찰, 국방부와 함께 참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통신영장을 신청하고 공수처가 청구해 법원이 발부했습니다. 공조수사본부는 보안 처리가 된 비화폰이 아닌 윤 대통령의 일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출석을 이틀 앞두고 비상계엄 당시 통화 내역을 바탕으로 12.3 내란 사태의 공모관계를 따져보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는 이에 앞서 어제 오전에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구속 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비상계엄 관여자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직접 물을 사안들을 정리하는 과정이라는 설명입니다. 공수처는 진술 등의 자료를 토대로 윤 대통령이 국회 등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군 병력을 투입했는지 등을 규명하고 국헌 문란 목적을 입증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성탄절에 나올 것인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사흘 전 보낸 전자공문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관저와 대통령실에 특급 우편으로 동시에 보낸 2차 출석 요구서는 오늘 도착해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 간 경호 협의도 없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출석할지 여부와 무관하게 조사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송달로 간주할지 오늘 결정할 계획입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사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 일체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는 지연 전략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다음 날 서류를 받아 5일 뒤 의견서 등을 제출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당일 인편으로 전달된 서류를 받고 7일 뒤 답변서를 냈습니다. 헌재는 오늘 송달 간주 여부를 확정하고 추후 절차 진행 방향을 정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이 통치행위라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사 반란을 일으켰던 전두환식 논리입니다. 1997년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 목적으로 이뤄진 경우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심사할 수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전두환 씨를 내란수괴로 처벌했습니다. 전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 3명 모두 1997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을 위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심사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윤 대통령이 망상에 사로잡혔다고 비판받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새 후보자 모두 근거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법원에 제기된 다수의 선거 무효 소송은 모두 기각됐고,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 없다. 과거 3.15 부정선거 등에 대한 반성과 경계를 다른 어느 나라보다 잘 해오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탄핵 재판 속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는 신속한 선고가 필요하다고 했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는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충실한 심리도 함께 언급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는 오늘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민주당은 절차를 서두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헌법소송으로 맞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국회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새 후보자들은 서면 답변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폭동인지 질문에는 헌재가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견해를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거듭 거부한 데 대해선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이루어지는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방해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탄핵 심판 중단을 요청할 거란 전망에 대해선 재판부의 재량으로 헌재가 결정할 일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며 임명 절차 불참을 예고한 상황인데, 후보자들은 국회가 추천하는 몫인 헌법재판관은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를 강행하면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기본적으로 국가 원수위주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대행으로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민주당은 청문회를 마친 뒤 26일 또는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회 추천 몫인 만큼 총리가 형식적인 임명 절차를 거부하거나 늦출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할지 거부할지, 만약 임명한다면 즉시 할지 시간이 걸릴지, 이번에도 공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24일까지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수용하지 않으면 탄핵소추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인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당연한데도 국정을 초토화시키려 한다고 맞받으며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나세훈 기자입니다. 먼저 포문을 연 건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휴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최후 통첩을 보낸 겁니다. 24일까지 정부에 넘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내란 수계의 화려한 복귀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 소추안까지 공개하고
한 권한대행이 내란 대행을 하고 있다고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공지한 뒤 반격에 나섰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야당이 독점적으로 특검을 추천해 명백한 위헌이고 김 여사 특검법은 정부 여당을 수사하겠다는 폭거라며 사실상 거부권 건의를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인사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수사하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성 특검법입니다.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한다고 협박하는 건 국정 초토화라고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후 통첩과 업무가 이어진 가운데 국무총리실은 다양한 검토가 필요해 24일까지 특검법 수용 여부를 결정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이후 혼란스러운 국정을 수습할 협의체 구성을 두고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민주당은 대표급 협의체를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 참여해 협의하는 거면 원내대표가 하는 게 맞다고 맞섰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소강 상태였던 여야 공방이 다시 불붙는 분위기입니다. 야당이 시한으로 제시한 24일 이후 다시 한번 거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토요일에 서울로 진입하려다 남태령 인근에서 경찰 통제에 막히자 28시간 밤샘 대치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재은유 기자입니다. 트랙터 여러 대가 줄지어 동작대교를 건넙니다. 한강을 건너 이태원 중심가도 내달립니다. 트랙터 가장 높은 곳에는 윤석열 체포 구속이라고 쓴 혼수막을 달았습니다. 윤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에 다다르자 시민들이 응원봉을 흔들며 함성을 지릅니다. 전남과 경남에서 트랙터를 타고 온 농민들이 대통령 관저 바로 앞까지 온 겁니다. 트랙터를 따라 시민들도 모였습니다. 주최 측 추산 10,000명에 달합니다. 트랙터 안에 계시는 분들이 진압당할 것 같은 그 우려와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번 시작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진행되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 이 트랙터들은 지난 토요일 서울 진입로인 남태령에서 경찰 통제에 막혔습니다. 트랙터가 큰 교통 불편을 일으킬 수 있다며 도로를 모두 통제하고 서울 진입을 막은 겁니다. 오도 가도 못한 트랙터들은 8차선 도로 위에서 밤샘 대치를 벌였습니다. 그러자 남태령 고개에 시민들이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막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합법한 시위고 저희는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시민들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진 새벽 한파 속에 응원봉을 흔들며 경찰 통제를 비판했습니다. 핫팩과 양말, 따뜻한 음료를 나누며 낮이 될 때까지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기사를 밤새 보고 걱정이 돼가지고 과연 경찰들이 국민은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저분들을 그냥 저 차디찬 바닥에서 그것도 가장 추운 새벽 날씨에 그들을 방치하고 막을 수가 있나. 트랙터 30여 대와 화물차 50여 대를 끌고 상경한 농민들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무려 28시간 대치 끝에 경찰은 어제 오후 4시 반쯤 차벽을 철수했습니다. 트랙터 10대만 통과하겠습니다. 결국 한남동에 도착한 트랙터와 시민들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한 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계엄령 사태 이후 처음으로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방미 기간 트럼프 당선인 측과 만날 예정은 없지만 계속 소통해 왔으며 국내 상황도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입니다.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 차관은 이번 방미 기간 차기 트럼프 행정부 인사를 만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이전부터 트럼프 측과 계속 소통했다며 계엄 관련 국내 상황도 다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상황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트럼프 신행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계속해서 그런 소통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트럼프 측이 한국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전 세계가 목도했듯 한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회복력이 강한지 다 보여줬기 때문에 상황을 명료하게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한미일 3국 협력 역시 시작은 트럼프 1기 때였다며 트럼프 2기에서도 3국 협력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권 교체기, 계엄 사태 이후 한미 협력에 차질이 빚어질 거란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정부 고위 당국자가 미국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차관은 내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한미 장관급 회담 가능성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미 간 고위급 교류를 재개할 필요성에 대해서 양국이 서로 공감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캠벨 부장관과 그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를 심각한 오판이라고 비난했던 캠벨 부장관은 바이든 정부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20일 안에 한미 고위급 인사가 만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차관은 이후 학계 인사들을 만나 한국 상황을 설명하고 일본으로 이동해 한일 외교차관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독일 마그데부르크 차량 돌진 테러 사건 용의자가 SNS에 범행을 예고하는 글을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AP와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용의자는 범행 전 SNS에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적었고 지난 8월엔 독일이 우리를 죽이길 원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학살하거나 자부심 속에 감옥으로 가겠다고 쓰기도 했습니다. 앞서 사우디 정부는 용의자의 극단주의적 주장과 관련해 독일 정보당국에 경고한 것으로 알려져 독일 당국이 사전 경고를 받고도 범행을 막지 못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과 맞서기 위해 홍해 파견된 미군이 실수로 아군 전투기를 격추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20일 홍해 상공에서 미 해군 F-18 전투기가 아군 5인 사격으로 격추됐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해당 전투기는 항공모함 해리 트루먼 호에서 이륙한 직후 순양함 게티스버그 호의 발사 실수로 격추됐으며 조종사 2명은 탈출에 성공해 무사히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브라질 남부 관광도시에서 현지 시간 20일 소형 항공기 한 대가 추락해 최소 9명이 숨졌습니다. 브라질 당국은 이날 오전 브라질 남부 그라마도 한 주택가에 소형 항공기 한 대가 추락했으며 현재까지 탑승객 9명 전원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추락 지점 인근엔 다수 건물이 있었으며 충격으로 화재까지 발생해 숙박시설 등에 있던 이들이 연기흡입 같은 부상으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현지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무거운 아침, 불편한 하루. 변비, 오늘 밤 메이킨. 생약 성분으로 부드럽게. 양약 성분으로 빠르게.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킨. 여러분, 복이랑 행복이랑 뭐가 다른지 아세요? 복은 받는 거고 행복은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하세요. 아침 운동이든 내 집 마련 계획이든 든든한 노후 준비든 뭐든지 하는 만큼 행복해질 거예요. 신협에서 하세요 행복. 마데카 프라임 화이트 펄? 처음 봐요. 예쁜데? 여기까지? 선이 살아난 것 같아. 마데카 프라임 리추얼 화이트 펄. 진짜 괜찮은데요? 벌써 크리스마스네? 크리스마스 트러플 치즈버거. 치즈 듬뿍 알리고에 향긋한 트러플로 올겨울을 특별하게. 퇴직연금 잘들 들고 계세요? DC, TV가 뭐지? IRP 얼마나 넣지? TDF, ETF? 세금이 얼마나? 그 답 우리에게 다 있죠. 퇴직연금의 A부터 G까지 수많은 전문가가 다양한 투자 상품으로 주기적 사후 관리로 답하니까 퇴직연금 우리로 넘어와. 우리 연금 프렌즈 우리은행. 인사돌? 좀 이른가 싶었는데 역시 인사돌 하길 잘했어요. 인사돌 좋아요. 잇몸 속부터 꽉 잡는 느낌? 좋아요. 잇몸이 편안하니까 선택을 잘했죠. 인사돌 스위스 품목허가 획득. 역시 인사돌이죠. 잠시 후 MBC 뉴스투데이 2부를 보내드립니다. 제
제339회 임신 육아 교실이 부모 자녀 간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이란 주제로 12월 24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남창원 농협 종합유통센터 3층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행운권 상품은 위드 산후조리원, 모유수유 클리닉 산모연구소, 다이어트 도시락 바스락, 마산명산 몽고간장, 우먼홈케어, 산전산후 마사지 우먼홈케어 뷰티, 베일리수 스튜디오 창원점, 우아에스 뷰티, 아이스튜디오 3개점, 어린이 서점 또래북스, 매일매일 건강 한 잔 맑은 내일, 해피케어, 찰리의 커피 공장 앤 베이커리, 준마렐라에서 마련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수강 바랍니다.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의 중심, 경상남도. 또 한 번의 기적을 위한 새로운 시작. 세계 유일의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이 필요합니다. 기업, 인재, 교육, 연구단지가 어우러진 경상남도 우주항공 복합도시. 우주항공청을 만들어낸 염원을 다시 모아 세계적인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의 기적으로 글로벌 우주항공 수도 경상남도가 330만 도민과 함께 이루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민혁 씨, 이른 아침 산책을 가시나 봅니다. 출근하는데요. 출발. 오늘도 힘차게 출근하는 발달장애인, 힘차게 출발. 세상을 향해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의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지역의 진심 MBC 경남. 무거운 아침, 불편한 하루. 변비? 오늘 밤 메이킹. 생약 성분으로 부드럽게. 양약 성분으로 빠르게.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킨. 퇴직연금 잘들 들고 계세요? DC, TV가 뭐지? IRP 얼마나 넣지? TDF, ETF? 세금이 얼마나? 그 답 우리에게 다 있죠. 퇴직연금의 A부터 G까지 수많은 전문가가 다양한 투자 상품으로 주기적 사후 관리로 답하니까 퇴직연금 우리로 넘어와. 우리 연금 프렌즈 우리은행. 어디까지 가고 싶니? 달나라요. 노벨상이요. 꿈이 큰 아이라면 시작부터 달라야지. 앞서가는 1등 선택. 마데카 프라임 화이트 펄? 처음 봐요. 예쁜데? 여기까지? 선이 살아난 것 같아. 마데카 프라임 리추얼 화이트 펄 진짜 괜찮은데요? 여러분, 복은 받는 거고 행복은 하는 거래요. 내 집 마련 계획이든 든든한 노후 준비든 신협에서 하세요. 행복 경세로구나 신협. 커피가 맛없는데 쌓이지마. 그러면 뭐해? 맛 보라. 보라 더벤티. 대한민국 활동력의 시대. 호르반이 온다. 체력, 지구력, 회복력을 넘어 동물성 3종 세트의 힘으로 활동력 호르반이면 돼. 약국에 있습니다. 한림제약. 나의 금융 플랜에 맞춰 좋은 차를 바로 찾으니까. 계획 있는 삶, 여유 있는 삶. KB 차차차. 화장실 자주 가시네요. 갔다 와도 자꾸 마렵네. 형 그거 질환이에요. 질환? 진짜? 시작하세요. 카레토 포텐. 독일에서 개발된 생약 성분 함유. 야뇨, 잔뇨, 빈뇨엔 판베이리. 카레토 포텐. 약이나 다르죠? 밤에도 안 깨요.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조본은 이틀 뒤로 통보한 윤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내란 공모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 윤 대통령에게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할지에 대한 판단 결과를 오늘 내놓습니다. 탄핵 심판에 참여할 헌재 재판관 3명의 국회 인사청문회도 열리는데 속도를 높이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며 헌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트랙터를 끌고 상경한 농민들이 서울 남태령에서 경찰과 28시간이 넘는 대치 끝에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까지 접근해 집회를 벌였습니다. 전남 장흥에선 폐비닐 재생공장에서 불이 나 한대 소방대응 1단계가 발령됐고 불길은 3시간 반 만에 잡혔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계엄 관련 국내 상황을 트럼프 당선인 측에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미국을 찾은 건 처음으로 김 차관은 트럼프 측이 한국 상황을 명료하게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 전남 장흥의 한 폐비닐 재생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대응 1단계가 내려질 정도로 거세게 번진 불은 3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김규희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희뿌연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연신 물을 뿌리며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매캐한 화학물질 냄새 심했고 불이 굉장히 컸었어요. 검은 연기가 굉장히 높이 올라갔어요. 어제 오후 4시 30분쯤 전남 장흥의 한 농공단지 안 폐비닐 재생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휴무일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5개 동 중 1개 동과 안에 있던 폐비닐 재생기계, 비닐 등이 불에 탔습니다. 공장 내부에 인화성 물질인 비닐이 쌓여 있다 보니 진화 작업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담당 소방서 인원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인력 120명과 차량 35대를 투입했습니다. 장흥군도 유독가스 피해 우려에 해당 지역 우회 등 안전에 유의하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불은 3시간 40여 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폐비닐 재생 기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요일이라 공장을 가동하지 않는 상태였는데 내일 빨리 가동을 위해서 열 발생하는 기기를 예열을 했다는 진술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수사와 신속한 탄핵 심판을 요구하는 비상행동에 돌입합니다. 내년 1월까지 국회 상임위 현안 질의와 본회의를 최대한 가동해 12.3 내란 사태의 불법성을 부각하기로 했는데요.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과 장외 집회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명태균 씨를 보석으로 풀어줄지 판단하는 법원 신문이 열립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 씨 등 5명에 대해 오늘 공판 준비 기일이 진행되는데요. 이후 보석 청구 신문이 이어집니다. 명 씨는 앞서 지난 5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겨울철 호흡기 질환 유행에 대비해 경증 환자를 위한 발열 클리닉이 가동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발열 클리닉 115곳을 지정했는데요. 진료협력병원의 심야 공휴일 진료 보상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개인 사업자 대출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공시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금융상품 한눈에라는 사이트를 통해 상품을 비교해 볼 수 있고요. 금융회사가 보증기관 등과 협약이나 대리대출 방식으로 취급하는 정책금융상품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 시작합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 처방받는 식욕 억제제 오남용이 심각하다는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네, 매일경제입니다. 다이어트 처방으로 유명한 병원 앞에는 진료 시작 전부터 대기표를 받기 위해 줄을 서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새벽부터 병원 문 열기만 기다리며 매트를 가져와 쪽잠을 자는 이들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식욕 억제제를 잘 처방해주는 이른바 성지병원을 수소문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취재진이 직접 처방받아 보니 12종의 의약품명은 병원과 약국만 알아볼 수 있도록 검색이 어려운 은어로 표기돼 있었고요. 보험이 되는 항우울제 약품을 비보험으로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또 중독성과 의존성이 높은 마약류 향정신성 식욕 억제제도 있었는데 과다 복용하면 불면증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4년 전 식품안전처가 식욕 억제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처방권은 의사의 고유 권한이어서 어긴다고 해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한국경제입니다. 호텔 객식료보다 비싼 호텔 럭셔리 케이크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최근 서울 주요 특급 호텔들이 연말 시즌 케이크의 가격을 일제히 올렸지만 특별한 경험을 위해 돈을 아끼지 않는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판매가 늘고 있고요. 가장 비싼 신라호텔 케이크의 경우 한 개에 40만 원으로 작년보다 10만 원이 더 올랐습니다. 또 다른 호텔의 케이크 한 개 가격도 35만 원에 달했는데 한정 판매로 미리 주문을 받았지만 모두 1, 2주 만에 동났습니다. 연말 SNS엔 화려한 디자인의 케이크를 산 뒤 사진을 올리는 인증샷이 잇따라 올라오는 만큼 화제성을 통해 호텔들이 마케팅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값비싼 케이크가 없어서 못 팔 정도라지만 빚을 제때 갚지 못해 채무 조정을 신청한 이들은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한겨레 기사인데요. 올해 11월 말까지 채무 조정을 신청한 이들은 17만 9천여 명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18만 4천여 명을 기록했던 작년 신청자 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수 부진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의 채무 조정 신청 건수는 이미 작년 수준을 넘어섰고요. 재정적 어려움으로 경제적 파탄에 이른 개인 채무자에게 빚을 감면해주는 개인 회생도 역대 최대 규모였던 작년 수준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사건도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1,700여 건으로 이미 역대 최다 수준인데요. 빚에 내몰린 저신용자와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둘러 서민정책금융을 확대 공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경제입니다. 이상고온 현상으로 요즘 제철 맞은 딸기 가격이 많이 뛰었는데요. 20일 기준 딸기 100g 소매 가격은 약 2,700원으로 지난해보다 20%, 2년 전보단 27%가량이 올랐습니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평년보다 열흘가량 수확 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인데요. 유통업계는 딸기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쿠팡은 내년 4월까지 딸기 매입 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지난 딸기철에 2배가 넘는 딸기를 사들여 판매하고요. 이마트는 딸기 산지와 협력을 늘리고 연중 내내 안정적인 딸기 재배가 가능한 스마트팜 매입량도 늘렸습니다. 롯데마트도 딸기 산지 다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 딸기 가격은 더위를 피해 늦게 재배된 물량이 풀리는 내달부터 차츰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전북일보인데요. 해마다 전주 완산구 노송동 주민센터에 성금을 전달해온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찾아왔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0일 한 중년 남성의 전화를 받고 간 곳에는 A4 복사용지 상자 1개가 놓여 있었다는데요. 안에는 금색 돼지 저금통과 5만 원권 그리고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기부자는 편지에 소년소녀 가장들 따뜻한 한 해 보내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글이 적혀 있었는데요. 2004년 4월부터 시작된 이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은 올해로 25년째 기부 금액만 누적 10억 원이 넘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주차구역이 없어 이중 주차해 둔 차에 누군가 손을 댔는데요. 차만 이동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더니 뜻밖의 행동을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지난달 말 늦은 밤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 주차장입니다. 한 남성이 이중 주차된 차로 걸어오더니 앞쪽으로 밀어 옮깁니다. 다시 차 앞으로 온 남성, 이번에는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는데요. 차를 이동시킨 곳은 장애인 주차구역. 사진을 찍은 이유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으로 신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현행법상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차를 대면 10만 원, 주차를 방해하면 50만 원이 부과됐죠. 남성의 신고로 과태료를 물게 된 차주는 도대체 왜 이렇게 악의적으로 신고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누리꾼들도 평소 이중 주차에 불만이 있다고 해도 멀쩡히 주차한 차를 옮겨 신고하다니 이해할 수 없다면서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포장마차 분식집 가격표에 종이컵 하나 100원, 국물 한 컵 500원이라고 적혀 있죠.
떡볶이 먹으면 어묵 국물은 그냥 먹는 게 익숙했는데 종이컵과 국물값도 따로 내야 하는 상황. 껑충 뛴 물가에 이런 노점이 늘고 있고요. 소비자로서는 돈 더 내는 게 달갑지는 않겠죠. 누리꾼들 사이에선 원래 어묵 국물은 서비스 무료 아니냐며 아쉽다는 반응과 일각에선 상인들도 재료값 더 들어가니 이런 방식으로라도 가격 인상에 나선 거라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공짜에 익숙한 건 바로 이 고양입니다. 입에 문 거 보이시나요? 기다란 생선, 갈치를 입에 물고 서둘러 자리를 뜨는 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죠? 길가에 놓여있던 갈치 상자에서 한 마리 쏙 빼고 주랭랑 치는 뒷모습, 도둑 고양이 치고는 꽤 귀여운데요. 갈치 주인도 거기서라고 외쳐보지만 꼭 잡을 마음은 없어 보이네요. 영국에서 영화 속 슈퍼맨처럼 망토를 휘날리며 달려가 경찰을 구한 남성이 화제가 됐는데요. 망토를 입고 등장한 남성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현지 시간 17일 잉글랜드 북서부 채셔주 워링턴입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던 남성이 갑자기 주먹을 휘두르자 경찰관이 바닥에 쓰러집니다. 쓰러진 경찰관 속절없이 당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때 길 건너에서 한 남성이 망토를 휘날리며 쏜살같이 달려가더니 폭행하던 남성을 경찰에게서 떼어내고요. 곧이어 다른 경찰들이 달려와 남성을 제압하면서 현장 소동이 일단락됩니다. 망토를 휘날리며 용감하게 나선 남성 덕분에 동국받은 경찰관은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남성의 정체는 건너편 이발소에서 머리를 자르던 손님이었습니다. 커트볼을 벗을 생각도 않고 경찰이 폭행당한 장면을 보자마자 달려간 건데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마치 슈퍼맨 같다, 너무 멋지다며 남성의 용감한 행동에 감탄했고요. 이 남성은 여동생도 경찰이라며 동생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누군가 나처럼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미국과 캐나다가 공동 운영하는 북미 항공우주 방위사령부 노라드의 산타 위치 추적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오후 6시부터 제공되는데요. 산타클로스가 어디쯤 왔는지 궁금해하는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해 산타의 비행을 실시간으로 추적해 모바일 앱과 웹사이트 등으로 알려주는데요. 잠재적 적국의 위협으로부터 북미 대륙 상공을 감시하고 있는 노라드는 어린이들을 위해 지난 1956년부터 69년째 산타 추적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영어와 한국어 등 9개 언어로 서비스되고요. 지난해에는 산타가 한반도에서 제주와 부산, 서울 등을 거쳐 평양, 중국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도 영하권으로 많이 춥겠습니다. 찬바람에 체감온도는 더 낮겠는데요. 광화문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금채림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출근길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중계를 나오면서 오단에 이렇게 핫팩을 여러 개 붙였고요. 목도리와 두꺼운 겨울 외투로 중무장을 했는데요. 옷 속으로 한기가 계속 파고들고 있습니다. 또 제 뒤로는 이른 시간 이동하시는 시민들이 보이는데요. 두꺼운 외투에 주머니에 손을 넣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철원엔 한파경보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충북 북부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철원의 기온이 영하 14.4도, 충주 영하 9.4도, 서울은 영하 4.5도에 찬바람이 불며 체감온도는 영하 7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나마 한낮엔 5도 안팎까지 올라서요.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또 연말 약속을 앞두고 추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궁금하실 텐데요. 성탄절이 들어있는 주 중반엔 기온이 조금 오르면서 큰 추위는 없겠고요. 금요일엔 다시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후반엔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강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4도, 대전 6도, 광주 7도 등으로 어제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에는 대체로 맑아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긴 어렵겠고요. 주 후반엔 호남과 충남에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륙 도시 카잔을 드론으로 공격한 것에 대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더 큰 파괴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할 준비가 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연수 기자입니다.
러시아 연방에 속한 타타르스탄 공화국의 수도 카잔입니다. 드론 한 대가 날아들고 곧바로 건물에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드론 8대로 카잔의 거주시설과 산업시설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카잔 공항의 출발편과 도착편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전선에서 1000km 떨어진 내륙 도시가 공격받은 데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더 심한 파괴를 겪게 될 것이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올해만 190곳의 우크라이나 마을을 장악한 러시아군은 빠른 종전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까지 최대한 많은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이익을 해치지 않은 선에서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관계 개선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라며 미국과 서방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로 러시아와 서방이 대립하는 상황이 제3차 세계대전에 해당하는지 묻는 질문에도 많은 위험이 있고 그 위험은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서방이 상황을 확대하고 있다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식 국방장관을 갑자기 교체했는데요. 이번 계엄 사태에서 핵심 역할을 한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신 장관이 경질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후임 김용현 장관은 문 사령관을 유임했고 이때부터 내란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조희영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정보사령부 비밀요원인 이른바 블랙요원 명단이 유출됐습니다. 당시 정보사령부 수장은 문상호 사령관. 문 사령관은 5월에 있었던 부하 여단장과의 하극상 사태까지 외부에 알려지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잇따른 논란에 신원식 당시 국방장관은 정보사령부 혁신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전반적인 혁신, 후속 조치는 좀 강하게 할 생각입니다. MBC 취재 결과 실제 지난 8월 초 국방부는 정보사령부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가졌습니다.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 주관으로 문상호 정보사령관, 충암고 출신의 박종선 777 사령관, 정보사령관 출신의 양모 지상작전사령부 정보참모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민주당이 입수한 제보에 따르면 이 회의 직후 문상호 정보사령관 경질안이 신원식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문 사령관 경질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신원식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정보사령부 혁신을 약속한 나흘 뒤인 8월 12일 대통령실 안보실장으로 갑자기 발령났기 때문입니다. 후임 국방장관은 김용현 경호처장. 당시 신원식 장관은 임명된 지 1년도 안 됐고 장호진 안보실장은 8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인사 요인도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에도 군 인사를 둘러싼 신원식과 김용현의 갈등이 갑작스런 국방장관 교체로 이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주요 보직자들이 충암고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어서 우리 군 합참과 장관님이 어려워하신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김용현의 충암파, 신원식의 국방파가 갈등의 자리를 지킨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이후 김용현 국방장관의 취임과 함께 계엄 준비를 본격화했습니다. 지난 9월 강원도 속초에 있는 북파공작원 HID 부대장에게 정예요원 40명을 선발해 별도 훈련을 시키라고 지시하고 11월에는 추가로 40명의 공작 인원을 선발해 계엄 시 성관이 직원 체포를 준비했습니다. 한편 신원식 안보실장은 문상호 사령관 경질을 검토했는지 묻는 MBC의 질의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미국 저택에서 직접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리더십이 무력해진 상황이라 특히 이번 만남에 관심이 쏠립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개인 저택인 플로리다의 마러라고 리조트. 5박 6일 동안 미국을 방문했던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마러라고에서 트럼프 당선인을 직접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취임식 얘기는 특별하게 제가 연락받은 바 없고 정부 사절단이 꾸려지는 대로
저한테 참여 요청이 오면 기꺼이 응할 생각이 있습니다. 정 회장은 앞서 미국 현지에선 트럼프 당선인과 10분에서 15분 정도 대화했고 트럼프 주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여러 질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상황에서 관심을 표했고요. 네, 저는 그 사람들한테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니까 믿고 기다려달라. 국내 정재계 인사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을 만난 사실이 알려진 건 정 회장이 처음입니다. 정 회장은 평소 친분이 깊은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초대를 받아 마러라고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만남에 관심이 쏠린 이유는 트럼프 당선인이 고강도 통상 압박을 예고한 상황에서 직간접적인 소통 창구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To me, the most beautiful word in the dictionary is tariff, and it's my favorite word.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관세뿐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문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법 개정 등에서 대거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정상 간 직접 협상을 중시하는데 우리는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인해 대응할 리더십이 사실상 실종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트럼프 당선인이 권한 대행을 맡은 한덕수 총리를 깊이 있게 대화할 상대로 받아줄지도 미지수입니다. 결국 재계와 기업의 막후 인맥이 대미 협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입니다. 정치인이기 전에 기업가인 만큼 기업가들과의 1대1 소통을 어떻게 보면 편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업인들은 어떻게 보면 각자 도생 차원에서 실제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 SK그룹 등은 자체 해외 조직을 가동해 트럼프 당선인 측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연말 대목을 앞두고 12.3 내란 사태로 지역마다 경기가 크게 위축됐죠. 음식점들의 송년회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고 소비도 얼어붙으면서 지자체마다 경제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춘천의 한 고깃집. 주변에 관공서가 많아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송년회 문의가 이어지는데 올해는 예년 같지 않습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직후에는 단체 예약이 한꺼번에 취소되면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뒤로 갈수록 원래 막년의 느낌이 더 많이 나기 때문에 더 예약이 쭉쭉 원래 들어와야 돼요. 한 10%에서 20% 정도가 예약이 문의가 많이 줄었어요. 국내외 여행객들이 주로 찾는 닭갈비 거리도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경기 불황에 국내 정치 상황까지 불안정해지면서 상인들은 코로나19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대로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이라도 조금 일어나면 좀 나은데 일어날 기미가 없는 거야. 더 하는 거 사람이 더 한다니요. 실제로 전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83.6%는 지난해보다 올해 경영 사정이 곤란해졌다고 답했습니다. 또 46.9%는 국내 정치 상황이 불확실해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습니다. 지자체들은 민생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춘천시는 급하게 예비비 5억 원을 들여 춘천사랑 상품권 50억 원어치를 추가 발행했습니다. 할인율을 10%로 올리고 사용 기한을 내년 2월까지로 정해 단기적으로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인데 8일 만에 95%가 팔렸습니다. 춘천시가 개장한 지역 먹거리 직매장에서도 소상공인을 위한 할인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또 강원도는 연말 송년회를 예정대로 하라고 독려하는 등 지자체마다 얼어붙은 소비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월요일 아침 비젠 트렌드입니다. 내수 침체와 수출 증가세 둔화로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내려앉을 거란 전망 속에 탄핵 정부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내년 경영 기조를 긴축 경영으로 정했다는 대기업들이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인 이상 기업 239곳의 경영진에게 조사한 결과 내년 경영계획을 세운 기업 가운데 절반이 기조를 긴축 경영으로 정했다고 답했습니다.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긴축 경영을 하겠다는 응답은 61%였습니다. 2016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긴축 경영을 위해선 원가 절감, 인력 운용 합리화, 투자 축소와 사업 구조 조정 등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긴축 경영 기조는 4대 그룹에서도 이미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통상 12월 초에 했던 사장단 인사를 11월 말로 앞당겼습니다. 반도체 부문의 인력을 재배치하고 사업 조직 효율화를 단행했습니다. SK그룹은 렌터카와 SK매직 가전 사업과 같은 비주력 사업을 매각하는 등 사업 구조 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도 성과주의를 기반으로 한 쇄신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조직 슬림화 인사 기조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경영 환경 악화를 대비하는 것으로 사업 재편과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희망퇴직을 시행하는 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SK온과 LG헬로비전은 지난달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습니다. 한국 코카콜라도 지난달부터 영업과 물류직 고연령 직원들로부터 첫 희망퇴직을 접수받았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5년 만에 사무직 희망퇴직을 부활시켰는데 지난 6월 생산직 희망퇴직에 이어 올해만 두 번째입니다. KT도 지난달 희망퇴직을 진행해 전체 인력의 6분의 1에 달하는 2,800명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좀 그 성장률 자체가 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서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될 것으로. 기업이 허리띠를 졸라매다 보니 내년 채용 시장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채용을 축소하겠다고 답한 기업 비율이 37%에 달했고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응답은 18%에 머물렀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문화는 플러스입니다. 지난주 인기 듀오 전람회 출신 서동욱의 별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전람회로 함께 활동했던 가수 김동률을 비롯해 연예계 동료들의 추모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나의 마음 지쳐갈 때 가수 김동률은 SNS에 고인을 향한 그리움이 담긴 추도글을 올렸습니다. 김동률은 너를 보내고 온 다음 날 오롯이 혼자 그리워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가장 젊고 아름답고 빛나던 때 우리는 늘 함께했다고 적으며 고인을 추억했습니다. 고인은 지난 1993년 친구인 김동률과 전람회란 이름으로 MBC 대학가요제에 참가했고 꿈속에서라는 곡으로 대상을 받았죠. 이후 정규 앨범을 발표해 기억의 습작, 취중진담, 졸업 등 여러 명곡을 남겼습니다. 가수 이적과 성시경도 고인을 추모했는데요. 이적은 SNS에 서동욱의 사진과 함께 전람회의 곡 마중 가던 길을 첨부하며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며 모든 것을 나누었던 친구라고 적었고요. 성시경은 피아노를 연주하며 마중 가던 길을 직접 부르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가수 지드래곤과 배우 한소희의 열애설이 온라인에서 제기됐는데요. 두 사람 소속사 모두 열애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열애설은 지드래곤과 한소희가 SNS에 올린 사진이 발단이 됐는데 두 사람이 따로 앉아있지만 유사해 보이는 검은 의자, Love for Life라는 글이 쓰여있는 담벼락 등 얼핏 보면 같은 장소인 듯한 사진으로 추측이 무성했고요. 양측 모두 빠르게 열애설을 부인하면서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지드래곤은 최근 7년여 만에 신곡 파워, 홈 스위트 홈을 발표하면서 솔로 가수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한소희는 올해 넷플릭스 시리즈 경성 크리처 2와 영화 폭설 등 다양한 작품을 잇따라 선보이며 배우로서의 입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곽경택 감독이 연출한 영화 소방관이 개봉 19일째인 어제 25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개봉한 한국 영화 흥행 톱5에도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구조차 홍제동 상가 화재 출동. 뛰어. 나와 빨리 나와. 소방관은 지난 2001년 홍제동 화재 참사 사건이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소방관들의 헌신과 희생을 그린 작품인데요. 지난 4일 개봉 이후 줄곧 흥행 1위를 차지해왔고요. 어제 오후 1시쯤 관객 250만 명을 돌파하며 영화 손익분기점을 넘겼습니다. 파묘 범죄도시4 베테랑2 파일럿과 함께 2024 한국 영화 흥행 톱5에도 들게 됐는데요.
이 소방관의 흥행 덕분에 소방관 영화표 한 장당 119억 원을 기부하기로 한 119원 기부 챌린지 누적 기부금도 3억 원 가까이 모였다고 합니다. 배우 송강호가 넷플릭스 시리즈 성난 사람들 2 출연으로 할리우드 진출 소식을 알렸습니다. 앞서 배우 윤여정, 캐리 멀리건, 오스카 아이작, 케일리 스페니 등이 출연을 확정했는데요. 송강호가 어떤 역할로 등장할지 아직 정확히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성난 사람들은 올해 초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의 에미상에서 8관왕에 올라 화제가 됐던 작품인데요. 시즌2에서는 한국인 억만장자가 운영하는 컨트리 클럽이 배경으로 펼쳐지고요. 한 젊은 커플이 상사 부부의 충격적인 싸움을 목격하면서 겪게 되는 일을 그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배우 엄기준이 어제 비연예인 여성과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결혼식은 양가 가족과 친지, 지인들만 초대해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앞서 엄기준은 지난 5월 손편지를 통해 결혼 계획을 직접 전한 바 있습니다. 평생 함께할 인연을 만나는 일은 없을 줄 알았다면서 그런 제가 마음이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인연을 만나 새로운 삶의 시작을 함께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1976년생인 엄기준은 과거 연극 리처드 3세를 통해 배우의 길에 들어섰고요. 이후 지난 2006년부터 TV 드라마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며 다양한 연기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하나플러스였습니다. 세대는 달라도 잇몸병엔 이가탄. 사는 모습은 달라도 잇몸약은 이가탄. 붓고 피나는 잇몸을 오래오래 건강하게. 이가탄의 바램입니다. 우리 곁엔 언제나 이가탄. 가성비 좋으면 커피 맛 없어도 된다고? 누가 그래? 즐겨 보라. 보라 더벤티. 어디까지 가고 싶니? 달나라요. 노벨상이요. 꿈이 큰 아이라면 시작부터 달라야 돼. 앞서가는 1등 선택. 마데카 프라임 화이트 펄? 처음 봐요. 예쁜데? 여기까지? 선이 살아난 것 같아. 마데카 프라임 리추얼 화이트 펄. 진짜 괜찮은데요?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조본은 이틀 뒤로 통보한 윤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내란 공모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 윤 대통령에게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할지에 대한 판단 결과를 오늘 내놓습니다. 탄핵 심판에 참여할 헌재 재판관 3명의 국회 인사청문회도 열리는데 속도를 높이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며 헌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트랙터를 끌고 상경한 농민들이 서울 남태령에서 경찰과 28시간이 넘는 대치 끝에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까지 접근해 집회를 벌였습니다. 전남 장흥에선 페비닐 재생 공장에서 불이 나 한때 소방대응 1단계가 발령됐고 불길은 3시간 반 만에 잡혔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계엄 관련 국내 상황을 트럼프 당선인 측에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미국을 찾은 건 처음으로 김 차관은 트럼프 측이 한국 상황을 명료하게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도 영하권으로 많이 춥겠습니다. 찬바람에 체감 온도는 더 낮겠는데요. 광화문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금채림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출근길 단단히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어제도 추웠는데요. 어제와 비슷한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주머니에서 손을 빼면 바로 꽁꽁 얼어붙는 것 같고요. 중무장한 옷 속으로도 한기가 파고들고 있습니다. 제 뒤로 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은 추위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철원엔 한파경보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충북 북부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철원의 기온이 영하 14.4도, 충주 영하 9.4도, 서울은 영하 4.5도에 찬바람이 불며 체감온도는 영하 7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나마 한낮엔 5도 안팎까지 올라서요.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또 연말 약속을 앞두고 추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궁금하실 텐데요. 성탄절이 들어있는 주 중반엔 기온이 조금 오르면서 큰 추위 없겠고요. 네, 금요일엔 다시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후반엔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거나 구름이 많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강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4도, 대전 6도, 광주 7도 등으로 어제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에는 대체로 맑아서 화이트 크리스마스 기대하긴 어렵겠고요. 주 후반엔 호남과 충남에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공조수사본부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일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틀 앞둔 윤 대통령 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찰, 국방부와 함께 참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통신영장을 신청하고 공수처가 청구해 법원이 발부했습니다. 공조수사본부는 보안 처리가 된 비화폰이 아닌 윤 대통령의 일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출석을 이틀 앞두고 비상계엄 당시 통화 내역을 바탕으로 12.3 내란 사태의 공모관계를 따져보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는 이에 앞서 어제 오전에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구속 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비상계엄 관여자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직접 물을 사안들을 정리하는 과정이라는 설명입니다. 공수처는 진술 등의 자료를 토대로 윤 대통령이 국회 등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군 병력을 투입했는지 등을 규명하고 국헌 문란 목적을 입증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성탄절에 나올 것인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사흘 전 보낸 전자공문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관저와 대통령실에 특급 우편으로 동시에 보낸 2차 출석 요구서는 오늘 도착해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 간 경호 협의도 없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출석할지 여부와 무관하게 조사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송달로 간주할지 오늘 결정할 계획입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사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 일체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는 지연 전략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소추안 가결 다음 날 서류를 받아 5일 뒤 의견서 등을 제출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당일 인편으로 전달된 서류를 받고 7일 뒤 답변서를 냈습니다. 헌재는 오늘 송달 간주 여부를 확정하고 추후 절차 진행 방향을 정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이 통치행위라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사 반란을 일으켰던 전두환식 논리입니다. 1997년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 목적으로 이뤄진 경우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심사할 수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전두환 씨를 내란 수괴로 처벌했습니다. 전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 3명 모두 1997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을 위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심사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윤 대통령이 망상에 사로잡혔다고 비판받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세 후보자 모두 근거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법원에 제기된 다수의 선거 무효 소송은 모두 기각됐고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 없다. 과거 3.15 부정선거 등에 대한 반성과 경계를 다른 어느 나라보다 잘 해오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탄핵 재판 속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는 신속한 선고가 필요하다고 했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는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충실한 심리도 함께 언급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는 오늘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민주당은 절차를 서두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헌법소송으로 맞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국회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새 후보자들은 서면 답변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폭동인지 질문에는 헌재가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견해를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거듭 거부한 데 대해선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이루어지는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방해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탄핵 심판 중단을 요청할 거란 전망에 대해선 재판부의 재량으로 헌재가 결정할 일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며 임명 절차 불참을 예고한 상황인데 후보자들은 국회가 추천하는 몫인 헌법재판관은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를 강행하면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기본적으로 국가 원수위주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대행으로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민주당은 청문회를 마친 뒤 26일 또는 27일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회 추천 몫인 만큼 총리가 형식적인 임명 절차를 거부하거나 늦출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할지 거부할지, 만약 임명한다면 즉시 할지 시간이 걸릴지, 이번에도 공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토요일에 서울로 진입하려다 남태령 인근에서 경찰 통제에 막히자 28시간 밤샘 대치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재은유 기자입니다. 트랙터 여러 대가 줄지어 동작대교를 건넙니다. 한강을 건너 이태원 중심가도 내달립니다. 트랙터 가장 높은 곳에는 윤석열 체포 구속이라고 쓴 현수막을 달았습니다. 윤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에 다다르자 시민들이 응원봉을 흔들며 함성을 지릅니다. 전남과 경남에서 트랙터를 타고 온 농민들이 대통령 관저 바로 앞까지 온 겁니다. 트랙터를 따라 시민들도 모였습니다. 주최 측 추산 10,000명에 달합니다. 트랙터 안에 계시는 분들이 진압당할 것 같은 그 우려와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번 시작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진행되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 이 트랙터들은 지난 토요일 서울 진입로인 남태령에서 경찰 통제에 막혔습니다. 트랙터가 큰 교통 불편을 일으킬 수 있다며 도로를 모두 통제하고 서울 진입을 막은 겁니다. 오도 가도 못한 트랙터들은 8차선 도로 위에서 밤샘 대치를 벌였습니다. 그러자 남태령 고개에 시민들이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막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합법한 시위고 저희는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시민들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진 새벽 한파 속에 응원봉을 흔들며 경찰 통제를 비판했습니다. 핫팩과 양말, 따뜻한 음료를 나누며 낮이 될 때까지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기사를 밤새 보고 걱정이 돼가지고 과연 경찰들이 국민은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저분들을 그냥 저 차디찬 바닥에서 그것도 가장 추운 새벽 날씨에 그들을 방치하고 막을 수가 있나. 트랙터 30여 대와 화물차 50여 대를 끌고 상경한 농민들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무려 28시간 대치 끝에 경찰은 어제 오후 4시 반쯤 차벽을 철수했습니다. 트랙터 10대만 통과하게 했습니다. 결국 한남동에 도착한 트랙터와 시민들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한 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어제 저녁 전남 장흥의 한 폐비닐 재생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대응 1단계가 내려질 정도로 거세게 번진 불은 3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김규희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희뿌연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연신 물을 뿌리며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매캐한 화학물질 냄새 심했고 불이 굉장히 컸었어요. 검은 연기가 굉장히 높이 올라갔어요.
어제 오후 4시 30분쯤 전남 장흥의 한 농공단지 안 폐비닐 재생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휴무일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5개 동 중 1개 동과 안에 있던 폐비닐 재생기계, 비닐 등이 불에 탔습니다. 공장 내부에 인화성 물질인 비닐이 쌓여 있다 보니 진화 작업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담당 소방서 인원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인력 120명과 차량 35대를 투입했습니다. 장흥군도 유독가스 피해 우려에 해당 지역 우회 등 안전에 유의하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불은 3시간 40여 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폐비닐 재생 기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요일이라 공장을 가동하지 않는 상태였는데 내일 빨리 가동을 위해서 열 발생하는 기기를 예열을 했다는 진술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24일까지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수용하지 않으면 탄핵 소추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을 초토화시키려 한다고 맞받으며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나세용 기자입니다. 먼저 포문을 연 건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휴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최후 통첩을 보낸 겁니다. 24일까지 정부에 넘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내란 수계의 화려한 복귀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조국 혁신당은 탄핵 소추안까지 공개하고 한 권한대행이 내란 대행을 하고 있다고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예정이 없던 기자 간담회를 공지한 뒤 반격에 나섰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야당이 독점적으로 특검을 추천해 명백한 위헌이고 김 여사 특검법은 정부 여당을 수사하겠다는 폭거라며 사실상 거부권 건의를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인사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수사하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성 특검법입니다.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한다고 협박하는 건 국정 초토화라고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후 통첩과 업무가 이어진 가운데 국무총리실은 다양한 검토가 필요해 24일까지 특검법 수용 여부를 결정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이후 혼란스러운 국정을 수습할 협의체 구성을 두고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민주당은 대표급 협의체를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 참여해 협의하는 거면 원내대표가 하는 게 맞다고 맞섰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소강 상태였던 여야 공방이 다시 불붙는 분위기입니다. 야당이 시한으로 제시한 24일 이후 다시 한번 거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계엄령 사태 이후 처음으로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방미 기간 트럼프 당선인 측과 만날 예정은 없지만 계속 소통해 왔으며 국내 상황도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입니다.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 차관은 이번 방미 기간 차기 트럼프 행정부 인사를 만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이전부터 트럼프 측과 계속 소통했다며 계엄 관련 국내 상황도 다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상황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트럼프 신행정부가 들었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런 소통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트럼프 측이 한국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전 세계가 목도했듯 한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회복력이 강한지 다 보여줬기 때문에 상황을 명료하게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한미일 3국 협력 역시 시작은 트럼프 1기 때였다며 트럼프 2기에서도 3국 협력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권 교체기, 계엄 사태 이후 한미 협력에 차질이 빚어질 거라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정부 고위 당국자가 미국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차관은 내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한미 장관급 회담 가능성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미 간 고위급 교류를 재개할 필요성에 대해서 양국이 서로 공감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캠벨 부장관과 그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를 심각한 오판이라고 비난했던 캠벨 부장관은 바이든 정부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20일 안에 한미 고위급 인사가 만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차관은 이후 학계 인사들을 만나 한국 상황을 설명하고 일본으로 이동해 한일 외교차 간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네, 뉴스룸 연결해서 국제뉴스 들어보겠습니다. 영국 BBC 방송이 올해 인상적인 장면 12개를 선정했는데요. 정세기 아나운서, 우리나라 소식도 전해졌다고요? 네, BBC의 올해 인상적인 장면 12선에 12.3 내란 사태 관련 사진도 포함됐는데요. 계엄군 총을 잡은 안규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BBC가 꼽은 12컷의 인상적인 장면은 순위와 무관하게 배치됐지만 가장 먼저 소개된 건 지난 4월 미국 인디애나주 블루밍턴에서 찍힌 개기 일식 사진이었습니다. 개기 일식으로 형성된 고리 모양의 빛을 항공기가 뚫고 지나가는 장면이 절묘하게 포착됐는데요. 지난 7월 펜실베니아주 유세 중 총격을 받은 트럼프 당선인도 5번째로 등장했고요. 안규령 대변인 사진에는 한 여성이 두려움 없이 본인의 장전된 소총 총열을 붙잡고 있다는 설명이 붙었습니다. 막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다는 안 대변인 언급도 소개했는데요. 프랑스 파리의 올림픽 개회식과 브라질 서핑 선수의 역동적인 모습, 가자 지구 난민 캠프와 시리아 독재자 동상 타괴 장면 등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미쉐린 3스타 안정재 셰프를 소개하는 기사를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에 배치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현지 시간 21일 서울의 유일한 미쉐린 3스타 셰프 그를 거스르지 말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는데요. 12살 때 미국으로 이민해 요리사의 삶을 택한 안 셰프 이야기를 전했고요. 미국에서 요리를 배우며 손님들이 자신을 한국인이 아닌 일본인으로 볼 거란 생각에 불편함을 느꼈다는 안 셰프의 인터뷰도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안 셰프가 최근까지 무명에 가까웠지만 넷플릭스 요리 프로그램으로 유명세를 떨치게 됐다며 그의 아메리칸 드림이 궁극적으로 실현된 곳은 모국이었고 한국은 그가 떠난 사이 음악과 예술, 음식 분야에서 세계적인 강국으로 변모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14년이 지났는데요. 동일본 지역에서 채취한 야생버섯의 방사능 물질 오염은 여전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시민단체가 인터넷 물품 거래 중개업체에서 산 이와테와 후쿠시마현 등 일본산 야생버섯 100건을 조사했는데요. 28건에서 세슘이 기준치를 초과한 걸로 확인됐다고 도쿄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와테현산 건조등이에서는 기준치의 20배가 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고요. 기준치를 초과한 28건 중 24건은 능이버섯이었는데 모두 익명으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도쿄신문은 정부가 익명으로도 판매할 수 있는 식품에 대해 검사한다지만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는데요. 일본 호생노동성은 농림수산물 등에 함유된 방사성 물질을 검사해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있는데 올해 11월 말까지 일본 전국에서 약 3만 4천 건을 조사한 결과 0.3%만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 꼭대기에 아슬아슬 자리 잡은 건물을 향해 케이블카가 사람들을 싣고 올라가고 내부 발밑으로는 깎아지는 절벽이 눈에 들어옵니다. 최근 운행을 시작한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케이블카 노선 모습인데요. 스위스 베른주 슈테헬베르크와 미렌을 직통으로 잇는 한 구간이 개통됐고요. 케이블카 노선 경사각은 57.9도여서 수평으로 100m를 이동할 때 높이가 159.4m 상승합니다. 속도도 빠른 편이어서 755m 높이를 단 4분 만에 이동하고요. 시간당 승객 80명을 실어 나를 수 있는데요. 노선 끝에선 해발 고도 2,970m에 있는 회전 전망대 식당을 만날 수 있는데 현재 공사 중인 식당은 내년 3월 중순 영업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륙 도시 카잔을 드론으로 공격한 것에 대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더 큰 파괴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할 준비가 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연소 기자입니다. 러시아 연방에 속한 타타르스탄 공화국의 수도 카잔입니다. 드론 한 대가 날아들고 곧바로 건물에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드론 8대로 카잔의 거주시설과 산업시설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카잔 공항의 출발편과 도착편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전선에서 1000km 떨어진 내륙 도시가 공격받은 데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더 심한 파괴를 겪게 될 것이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올해만 190곳의 우크라이나 마을을 장악한 러시아군은 빠른 종전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까지 최대한 많은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이익을 해치지 않은 선에서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관계 개선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라며 미국과 서방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로 러시아와 서방이 대립하는 상황이 제3차 세계대전에 해당하는지 묻는 질문에도 많은 위험이 있고 그 위험은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서방이 상황을 확대하고 있다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거액의 합의금을 노리고 유명 블로거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강영석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강 씨는 이번 판결로 4년간 변호사 활동이 금지됐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5년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민아 씨를 부추겨서 증권사 본부장 A 씨를 강간 치상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김 씨는 법정에서 강 씨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고 A 씨에게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고요.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이 강 씨의 상고도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해서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는 변호사법에 따라 강 씨는 앞으로 4년간 변호사 활동도 못하게 됐습니다. 폐암으로 가는 길, 남을 병들게 하는 길, 앞으로 2년간 담뱃갑에 적힐 새로운 경고 문구인데요. 새해 금연 결심에 효과가 좀 있을까요? 기존 경고 문구는 폐암처럼 단어형 표현이었는데요. 폐암으로 가는 길, 이렇게 문장형 표기로 바뀌었고요. 그림 역시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더 적나라하게 표현했습니다.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 문구인데 오늘부터 새롭게 적용되고요. 관련형 담뱃값에 안젤환, 말초혈관 질환에 대한 경고 그림을 추가하는 대신 임산부 흡연과 조기 사망 등 구체적인 질병과 관련 없는 두 종은 삭제가 됐습니다. 금연 시즌인 연말 연시를 맞아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는 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그라그 플러스였습니다.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식 국방장관을 갑자기 교체했는데요. 이번 계엄 사태에서 핵심 역할을 한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신 장관이 경질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후임 김용현 장관은 문 사령관을 유임했고 이때부터 내란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조희영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정보사령부 비밀요원인 이른바 블랙요원 명단이 유출됐습니다. 당시 정보사령부 수장은 문상호 사령관. 문 사령관은 5월에 있었던 부하 여단장과의 하극상 사태까지 외부에 알려지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잇따른 논란에 신원식 당시 국방장관은 정보사령부 혁신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전반적인 혁신, 후속 조치는 좀 강하게 할 생각입니다. MBC 취재 결과 실제 지난 8월 초 국방부는 정보사령부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가졌습니다.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 주관으로 문상호 정보사령관, 충암고 출신의 박종선 777 사령관, 정보사령관 출신의 양모 지상작전사령부 정보참모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민주당이 입수한 제보에 따르면 이 회의 직후 문상호 정보사령관 경질안이 신원식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문 사령관 경질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신원식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정보사령부 혁신을 약속한 나흘 뒤인 8월 12일 대통령실 안보실장으로 갑자기 발령났기 때문입니다. 후임 국방장관은 김용현 경호처장. 당시 신원식 장관은 임명된 지 1년도 안 됐고 장호진 안보실장은 8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인사 요인도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에도 군 인사를 둘러싼 신원식과 김용현의 갈등이
갑작스런 국방장관 교체로 이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주요 보직자들이 충암고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어서 우리 군 합참과 장관님이 어려워하신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김용현의 충암파, 신원식의 국방파가 갈등의 자리를 지킨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이후 김용현 국방장관의 취임과 함께 계엄 준비를 본격화했습니다. 지난 9월 강원도 속초에 있는 북파공작원 HID 부대장에게 정예요원 40명을 선발해 별도 훈련을 시키라고 지시하고 11월에는 추가로 40명의 공작 인원을 선발해 계엄 시 성관이 직원 체포를 준비했습니다. 한편 신원식 안보실장은 문상호 사령관 경질을 검토했는지 묻는 MBC의 질의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이어서 MBC 뉴스투데이 경남이 방송됩니다. 포크밸리의 꿈. 사랑하는 사람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당신의 꿈에 힘 한 쌈, 포크밸리 한 쌈 들어갑니다. 우리 안돈 포크밸리. 부경 양돈 농협. 가구 가전의 모든 것. 창원 올랜드 아울렛. 최신 트렌드의 신제품 및 리퍼브 가구를 저렴한 가격에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소비를 위한 합리적인 선택. 창원 롯데마트 시티7점. 창원 올랜드 가전가구 리퍼브 아울렛. 사천의 진심 MBC 경남. (78년) 역사의 힘으로 세계 속의 대학으로 달려가는 경남의 힘, 글로벌 경남대학교가 현재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경남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뉴스 송출 중에 음향이 다소 고르지 못했습니다. 이 점 여러분께 사과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꼬박 일주일 만에 경남 곳곳에서 윤 대통령 퇴진과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1960년 마산 3.15 부정선거는 국헌을 문란하게 한 내란이었지만 책임자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12.3 내란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12.3 내란 사태와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소비 심리가 급속히 얼어붙었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지역화폐 지원액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창녕 우포늪 생태계의 변화가 확인됐습니다. 우포늪에 대한 체계적인 식생조사와 맞춤형 소나무 재선충 방제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꼬박 일주일 뒤 경남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그리고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버티기에 분노한 시민들이 다시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기말 시험이 끝나자마자 집회에 참가한 학생도, 아이와 함께 나온 엄마도 내란죄 피해자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처벌을 촉구하며 응원봉과 손팻말을 더 높이 올렸습니다. 저희 아이들한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국민들의 힘을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거리를 가득 채웠던 국민들의 함성과 국회의 탄핵안 가결. 하지만 윤 대통령의 버티기와 극우 단체의 탄핵 반대 주장이 나오자 시민들은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맞서겠다고 다짐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시간 끌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국민은 더 이상 국민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파가 몰아친 날씨에다 팍팍해진 연말이지만 시민들은 국민이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집회를 축제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인용돼야 될 것이고 파면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에 조그만 힘이지만 동참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김해선 주민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며 탄핵 촉구 거리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창원시청 앞 광장은 다시 응원봉으로 뒤덮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이 즉각 조사에 응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계속 나라를 이 혼란의 전국으로 빠뜨리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다시 만난 세계를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 1960년 마산 3.15 부정선거는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고 3.15 의거에 대한 진압은 16명의 희생자를 낸 폭동이었다는 점에서 국권을 문란하게 한 내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자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이번 12.3 내란에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김태석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이승만 자유당 정권은 1960년 3월 15일 경찰과 공무원을 동원해 부정선거를 자행합니다. 이는 1953년 제정된 형법 제91조 국헌 문란의 정의에 따른 내란입니다.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동원돼서 이 선거라고 하는 대의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국헌 문란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거죠. 또 시민들에게 발포해 16명의 희생자와 수백 명의 부상자를 낸 것도 당시 형법 제87조에 의한 내란이었고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부정선거 내란의 수괴 이승만은 하야한 뒤 망명했고 최인규 내무부 장관 정도가 사형 판결을 받았지만 관련자 대부분이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상황에서 제대로 단죄되지 못했습니다. 발포 책임자 검찰 마산지청장 서등용과 마산경찰서장 손성래는 4.19 혁명 이후에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68년과 1971년 자수했지만 사건 발생 19년이 지난 1979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 처벌을 그때그때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그 책임을 묻는 것이 결국 정의를 세우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12.3 내란 역시 국헌문란의 폭동임이 명백하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입니다. 3.15 부정선거를 거쳐서 우리가 헌정질서의 파괴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위법한 명령으로 군인을 동원해서 내란을 하는 것이 아직도 자행되는 그런 그 참 역사적인 불행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완의 혁명이라 불리는 4월 혁명은 결국 헌법은 국민이 지키고 만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네, 12.3 내란 사태와 또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소비 심리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는데요. 연말 특수마저 사라진 상황에서 자치단체들은 내수 진작을 위해 지역 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지역화폐 지원액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장날을 맞은 창원의 한 전통시장. 비상계엄 사태와 연이은 탄핵 정국에 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크게 줄었습니다. 연말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시장 주변 식당들도 손님이 줄어 식당에 공급하는 음식 재료 매출도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느끼기로는 뭐 한 30% 정도 줄었다. 저는 제가 느끼기로 한 50% 정도가 상남동의 경기는. 경상남도는 내수 진작을 위해 최근 2년 동안 발행하지 않았던 경남사랑 상품권을 긴급하게 발행했습니다. 규모는 300억 원, 할인액은 10%로 크게 높였습니다.
창원시도 모바일 지역 상품권인 누비전을 300억 원 규모로 발행합니다. 소비자들한테는 10% 할인 받는 부분도 있고 우리 소상공인도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적극적으로 저는 발행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남에선 매년 8천억 원 안팎의 지역 상품권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액에 따라 발행액도 늘거나 주는데 정부가 경남에 지원한 지역화폐 예산은 지난 2022년 366억 원에서 2023년 250억 원, 올해 217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최근에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지역화폐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도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추경 예산을 준비하고 있고 또 저희들은 도민의 수요를 파악하여 25년도 또 추경 예산에 반영토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빠른 추경을 통해 1조 원의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하자고 여당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당분간 추경 계획이 없다고 밝혀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이 당장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경남의 환경단체가 최근에 창녕 우포늪의 식생을 조사했더니 의미 있는 개체수 변화가 확인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소나무 재선충병을 막기 위해 우포늪 주변의 소나무를 모두 벌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녕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12월부터 10개월 동안 우포늪의 사초군락지와 사지포 제방, 삼박벌 등 367헥타르를 관찰 조사했습니다. 사초군락지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사초들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대신 무럭새와 갈대가 점령했습니다. 식물은 초본류가 20에서 40여 종 관찰됐고 나무는 주로 선버들과 왕버들, 감태나무가 확인됐습니다. 생이가래와 말즘, 줄풀 등 우포늪을 주름잡던 식물들은 크게 감소했고 삼박벌에는 외래종인 붉은 토끼풀이 군락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포늪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없어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쉽게 자료를 찾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포늪 식생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아카이브 같은 디지털 자료실을 꼭 마련했으면. 수생식물의 변화가 가물치 같은 어종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붉은 머리 오목누리와 딱새, 황소 개구리 등 동물 개체수 감소는 연구 과제로 남았습니다. 영남권에 창궐한 소나무 재선충 피해 역시 우포늪 일대 소나무 숲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소나무를 모두 벌목하고 수종을 바꾸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과연 옳은 방법인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나눔 대림이 지금 계속적으로 발달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다른 수종으로 대체하겠다, 인위적으로 대체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힘을 상당히 무시하는 거죠. 환경단체는 제대로 된 식생조사와 생태계 보존을 위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우포늪 국립공원 지정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재정 상태가 열악한 시가 관리하기보다는 차라리 국가 차원에서 국가가 관리한다면 오히려 우포늪의 어떤 보존 방향은 더 옳지 않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후보인 우포늪에 대한 체계적인 식생조사와 맞춤형 소나무 재선충 방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층간소음 다툼이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등 이 층간소음은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이 도서관 수준으로 소음을 줄이는 기술을 개발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 아파트 건설 현장에 적용합니다. 문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식탁 의자를 끌고 바닥에 무거운 공을 떨어뜨립니다. 아이들이 침대 위에서 뛰어내리는 정도의 강도입니다. 아랫집에서 측정한 소음은 각각 46과 48데시벨. 쿵쿵 울리는 게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복합 완충제 등 진동 차단과 흡수 기능을 강화한 기술을 적용해봤습니다. 같은 동작에서 수치는 각각 35와 37데시벨로 떨어집니다. 도서관에서 속삭이는 정도의 소음으로 법적 기준 1등급에 해당합니다.
4에서 1등급으로 상향할 때에는 약 50% 정도의 청음할 수 있는 체감도가 낮아지는 걸로다가 저희가 좀 분석을 완료했습니다. LH는 내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건설 현장에 이 기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화장실 배관을 세대 내 설치해 배관을 통한 소음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문제는 공사비입니다. LH는 1등급 수준으로 층간소음을 줄이는데 59제곱미터당 공사비 300만 원이 더 들 것으로 추산합니다. 정부 재정 지원이나 지원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이제 정부에 좀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하고 이제 병행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원가 절감 사항들 좀 이제 발굴을 해서 설계가 아닌 층간소음 예방 시스템은 기존 아파트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40데시벨 이상 소음이 3번 발생하면 경고 알림이 울리는 방식입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층간소음 분쟁 조정 현황을 보면 지난 2019년부터 6년간 분쟁 신청 198건 가운데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40건, 20%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기술 도입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휴일이었던 어제 부산은 올겨울 최저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아침도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며 날이 춥습니다. 부산은 영하 1.1도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점차 추위가 풀리면서 한낮에는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인 모레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동해안쪽을 따라서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2주가 넘도록 부산과 울산, 경남 일부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충남과 호남을 중심으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충남과 전북은 늦은 오후까지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살짝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눈이 쌓여있는 내륙 지역에서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부산이 영하 0.9도, 양산 2.8도, 창원은 0.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10도, 울산 9도, 거제는 8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현재 동해 남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고요. 당분간 너울성 파도도 강하게 유입되겠습니다. 이번 주 중반까지 강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인 모레는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부산의 기온이 다시 영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밀양 아리랑 예술단 신작 공연이 오늘 오후 밀양 아리랑 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김해시 장애인 체육상 시상식과 체육인의 밤 행사가 오늘 오후 김해 라페스타에서 열립니다.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가 오늘 오전 진주 상락원에서 열립니다. 제20회 남해 군수기 자연보호 경진대회가 오늘 오후 남해 유배문학관에서 열립니다. 전통시장 릴레이 장보기 행사가 오늘 오전 거창 전통시장에서 열립니다. 제2기 의령군 청년정책협의회 발대식이 오늘 오후 의령군청에서 열립니다. 경상남도는 연말 민생안정 3차 대책으로 중소기업의 긴급 경영 안정자금 1,24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금융권은 올해 경남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받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해 주기로 했으며 경상남도는 이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빌린 기업이 부담하는 이자 중 2%포인트를 1년간 2차 보존해 주기로 했습니다. 거제시의회는 자신의 SNS에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두둔하는 글과 진보 세력의 욕설과 막말을 올려 논란이 된 양태석 거제시 의원의 징계 요청서를 접수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양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1월 중에 열릴 거제시 의회 윤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양형이 결정되고 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결정됩니다. 포크밸리의 꿈.
사람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당신의 꿈에 힘 한 쌈, 포크밸리 한 쌈 들어갑니다. 우리 안돈 포크밸리. 부경 양돈농협. 화산만의 아름다움과 함께 장어거리를 20년간 지켜온 신포장어가 더 크고 멋진 전망과 함께 고객님을 모십니다. 힘이 꽉 찬 바다장어와 곰장어, 싱싱한 자연산 화로회와 해물모듬까지 2대가 함께하는 장어구이의 명가 신포장어. 이상으로 MBC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시 후 1일 드라마 친절한 선주 씨 재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아이콘 정수기 2. 필터 교체 쉬운 거 알지? 빼고 넣고 끝. 아이콘 2는 파우셋도 쉽게 교체. 쓱, 탁, 끝. 코웨이 아이콘 정수기 2. 코웨이.